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 이어갑니다. 국내 확진자는 어제보다 74명이 늘면서 전체 8,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오늘부터 특별 입국 절차 적용 대상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전 세계로 확대 적용도 검토 중인데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홍석우 기자, 이제 유럽 모든 나라에서 한국에 오는 사람들은 입국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유럽 전역으로 특별 입국 절차가 확대 적용됐습니다. 코로나19가 유럽 전역에서 대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여기에 더해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통해 논의할 계획인데요. 특별 입국 절차는 대상 지역에서 들어오는 내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입국 시 열이 나는지 확인하고 특별 검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국내 체류지와 연락 가능한 연락처가 확인돼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입국 후에도 자가진단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해 14일 동안 의심 증상 여부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유럽 가운데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와 또 중국, 일본, 이란 등 9개국에 적용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오는 직항뿐 아니라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등 유럽에서 오는 경유 지역도 포함됩니다. 네, 그리고 이 학교 개학 연기 여부가 주말 사이에 관심이었는데 정부가 언제쯤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까? 네, 교육부가 내일쯤 3차 개학 연기 여부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당국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3차 개학 연기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3차 개학 연기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지역 교육감들이 2주간 추가로 개학을 연기해 4월에 개학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육당국은 연기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교육당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관계부처와 3차 개학 연기 최종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내일 3차 개학 연기 여부 발표에는 연기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네, 또 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방역 물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관련 대책도 나왔습니까? 네, 일단 의료용 원자재 확보와 국내 생산 확대가 시급해 보입니다. 비용의 경우 예비비와 추가 경정 예산을 활용해 선별 진료소에 꼭 필요한 이동형 음압기, 개인 보호 장구 등의 구입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 국가 지정 입원 치료병상 등 치료병원의 운영 비용을 이달 말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음압 격리실과 중환자실의 진료 수가를 인정하고 국민안심병원에는 감염 예방 관리료와 격리 관리료 등의 항목을 새롭게 신설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선 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방역용 마스크는 지난주 중반 이후 하루 180만 장을 공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 4월 중 조기에 보상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한국은행이 조금 전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인하를 전격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정화 기자, 금리 인하 어느 선에서 결정이 됐습니까? 네, 기준금리 인하 폭이 0.5%포인트로 결정됐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 연 0.75%가 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유력했던 상황에서 시장의 관심은 인하 폭에 쏠렸습니다. 일반적인 0.25%포인트가 될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0.5%포인트 인하 결정으로 기준금리는 연 1.25%에서 0.75%로 내려가 사상 처음으로 0%대 금리 영역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0.25%포인트 인하로는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임시금통위가 열렸을 때 2001년 9월 19일 임시금통위에선 0.5%포인트가 2008년 10월 27일 임시금통위에선 0.75%포인트가 전격 인하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전격 제로금리를 발표하면서 이번 한은의 결정은 운신의 폭이 그만큼 넓어진 결과로 보입니다. 앞서 우리 증시 미국의 대폭 금리 인하에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유가 증권 시장인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장 초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2% 내린 1714.86에, 코스닥 지수 3.7% 내린 504.5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에 오늘 원달러 환율은 8.3원 내린 1211원 선에서 출발했지만 증시 하락 등의 여파로 6.7원 오른 1226원을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경기도 성남의 은혜의 강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한꺼번에 40명이 나왔습니다. 이 교회 확진자를 접촉한 70대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성남시는 관내에 있는 은혜의 강 교회에서 확진자가 40명 추가 발생해 교회 누적 확진자가 4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목사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신도 130여 명 가운데 109명을 우선 조사한 결과 집단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이 교회는 지난 1일과 8일 예배를 진행했고 8일 예배에서는 소금물을 분무기통에 넣고 신도 한 명 한 명이 입을 벌리면 입안에 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금물이 코로나19 예방에 좋다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한 행동인데 경기도는 이런 행동을 감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도 중에 이미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은 확진자 직접 접촉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이 교회 첫 번째 확진자는 지난 9일 나왔는데 2일부터 증상이 시작된 사람도 있어서 지역사회 전파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교회 확진자와 이웃에 사는 70대 여성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한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예방수칙도 지키지 않은 현장 예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아쉽게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예배를 보는 분들도 계셨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지 않는 분들도 계셨으며 사실은 저희 점검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주말 도내 2,600여 개 교회가 현장 예배를 했고 이 가운데 619곳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네, 이렇게 수도권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누적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권고하고는 있습니다만 서울 지역 일부 교회는 현장 예배를 또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수민 기자, 먼저 구로 콜센터 관련해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서울 구로구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최소 132명입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82명, 경기가 32명, 인천이 18명입니다. 이는 해당 건물의 직원과 가족, 지인 등 접촉자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구청 추가 발표에 따라 확진자는 더 늘고 있는데요. 오늘 구로구에서 확진자의 가족과 접촉자, 은평구에서는 확진자의 가족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집계한 수도권 누적 확진자는 모두 514명입니다. 서울이 253명, 경기가 231명, 인천이 30명의 순입니다. 이 밖에도 각 지자체에서 추가로 확진자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분당 재생병원 간호사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해당 병원 관련 확진자는 모두 23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이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장 예배를 진행하는 교회가 이 서울에 얼마나 있습니까? 네, 서울 지역 교회 3곳 중 한 곳은 현장 예배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종교계가 대부분 잠시 멈춤에 적극 동참했지만 여전히 33%의 교회들은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예배가 산발적인 집단 감염을 초래하는 게 현실이라며 현장 예배를 자제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서울시는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는데요. 이달 11일부터 3일간 서울 시내 콜센터 520여 곳을 조사한 결과 100개가 넘는 업체가 재택근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실시한 PC방과 노래방에 대한 전수조사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보건용 마스크를 의료기관과 건강 취약계층이 먼저 쓸 수 있도록 하는 착한 마스크 캠페인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자신이 가진 보건용 마스크를 기부하고 면 마스크가 들어있는 착한 마스크 세트를 받아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완치자 수가 신규 확진자를 앞서는 이른바 골든 크로스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집단에서 추가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재민 기자, 우선 대구 경북 지역의 자세한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대구 경북 지역에선 오늘 0시 기준 4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35명, 경북 7명인데요. 대구 지역 추가 확진자 수가 3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달 20일 이후 25일 만에 처음입니다. 완치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를 웃돌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대구 경북 지역 완치자 수는 913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2.6%입니다. 이처럼 신규 환자가 줄고 완치자도 서서히 늘면서 병상 확보에도 한층 여유가 생겼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자택 대기 중인 환자 수는 대구 5%, 경북 1.2%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증 환자가 60여 명에 이르고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는 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대구 파티마 병원에서 폐암 치료를 받던 70대 남성 확진 환자가 오늘 오전 숨지는 등 대구 경북 지역 사망자는 모두 74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대구 신천지 교회에 대한 행정조사 결과도 나왔죠. 네, 대구시는 대구 신천지교회 행정조사를 통해 각종 장부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는데요. 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 결과를 오늘 일부 발표했습니다. 우선 대구 신천지교회 소속 신도는 9,007명으로 기존 대구시가 관리하던 것보다 470여 명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청년회가 4,4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녀회 3,000여 명, 장년회 9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유년회 소속 어린이 84명이 검체 검사를 받지 않았고 고위험군인 신천지 의료봉사단 85명 가운데 4명의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검체 조사와 소재 파악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행정조사를 통해 확보한 컴퓨터 49대의 경우 내일 조사에 나설 예정인데요. 보안 프로그램이 교회 밖에서는 열리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를 신천지교회로 다시 옮겨서 보안 프로그램을 재설치합니다. 컴퓨터에는 공문과 교인 명단, 예배 출석 기록 등이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천지교회 관계자의 입회 하에 대구시와 경찰이 분석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혼란을 부추기는 가짜 뉴스, 진위 판단이 어려운 정보들 걸러보는 순서입니다. 팩트체크, 임주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임 기자. 주말 사이에 이런 글이 많이 떠돌았습니다. 코로나 2차 파동을 우려하는 내용인데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학장인 한균희 교수팀이 밝힌 내용으로 퍼진 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탈리아에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보다 감염력이 4배나 되는 악성으로 변형됐다. 그래서 의학계에선 코로나 2차 파동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대처를 잘 해도 그 변이된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유입되면 2차 파동을 겪을 수 있다. 뭐 그런 우려인 거죠. 그러니까 2차 파동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런지 주말 동안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의 빠른 속도로 아주 광범위하게 퍼진 내용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예, 사실 저도 이거 받았거든요. 예, 저 좀 궁금했는데, 자, 이 이탈리아에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 주장이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주장의 근거는 없습니다. 없고, 예.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이제 유행 속도나 치명률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이런 게 이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고요. 예. 그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얼마 전 중국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진이 총 100여 개의 코로나19 유전체를 분석했더니 신종 코로나의 변형된 형태인 뭐 S형과 L형이 나오더라. S형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하지만 L형이 전염력이 훨씬 강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초기 우한 지역에 퍼졌던 게 바로 이 L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 연구가 공신력이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학자들이 중국 연구진이 L형의 발병이 더 많다는 점만으로 L형이 더 공격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논문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거든요. 또
바이러스가 돌연 변이를 일으키면 무조건 그럼 독해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냐? 또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2003년 사스가 퍼졌을 때도 돌연 변이를 일으켜서 감염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긴 했었는데 이게 갈수록 사람 간 전파가 안 되는 쪽으로 변이가 되면서 결국 소멸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지금 이탈리아에서 번지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정체가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특히 그 변이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주장이죠. 다만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본적으로 변이는 잘 되는 종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형태로 변이하게 될지는 알 수가 없고 또 그 변이 상태에 따라서 방역 대책의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는 해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도 변이 패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탈리아에서 돌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4배 더 독하다 이런 거는 이제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하지만 앞으로 이제 변이할 가능성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예, 변이할 가능성은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의 급격한 상황의 악화 이유는 좀 어디에 찾아봐야겠습니까? 감염병 전문가들과 해외 주요 언론들이 계속 분석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요.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 변이보다는 노령 인구가 그러니까 많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 감염병 교수인 마시모 갈리 교수가 영국 가디언지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에 이어서 세계 2위의 초고령 사회거든요, 이탈리아가. 그래서 바로 그런 점들이 확진자가 커진 요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 특히 바이러스가 치명적으로 변이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거 그냥 소문이다, 근거가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또 이 밖에 이탈리아 정부의 뒷북 대응, 또 뭐 꼼꼼하지 않은 방역 정책이라던가 국민의 안전 불감증, 또 마스크를 잘 쓰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양벌에 뽀뽀를 하는 인사법 등이 좀 있죠. 그런 예. 것들이 이제 이 사태를 키운 요인들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 분석 가운데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내용은 아직 없다. 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리면 되겠네요. 네. 자, 근데 이제 유포글을 저도 봤는데 이 교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균희 교수라고 나오는데 네. 실제 어떻습니까? 이분께서 이런 유포된 주장을 한 건 맞습니까? 어떤가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일단 네. 와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본인의 입장을 직접 듣진 못했는데요. 여러 차례 연락을 드렸지만 그 연세대학교 홍보팀 관계자는 이것에 대해서 한 교수가 사석에서 코로나19 관련 그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있다. 예. 그런데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또 유포글에 나온 것처럼 2차 파동이라는 이런 말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유되는 과정에서 좀 살이 좀 많이 붙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관련 전문가나 또 이 대학 교수의 이름이 실명이 들어간 글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네, 지난달 말에 이제 춘해보건대학교 김희진 총장의 명의로 뭐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독법이라는 글이 또 한창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이 외에도 여러 전문가를 사칭한 정보들은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추측을 해보면 아무래도 유포글의 신뢰도나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쓰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튼 이런 내용들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지금 해오는 것처럼 그대로 뭐 개인 위생이나 이런 것들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잘못된 정보, 악성 루머는 저희가 또 계속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코로나19로 마스크 구입이 어려워진 틈을 타 폐기해야 하는 마스크를 정상 제품처럼 포장해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국내 유통한 불량 마스크 2만 개 대부분은 이미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컨테이너 창고 안에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상자를 열자 흰색과 검은색 마스크가 한 상자 안에 섞여 있습니다. 상태가 많이 불량한가요? 경찰에 적발된 제품들은 모두 폐기 대상 마스크들. 제조 과정에서 오염됐거나 끈이 떨어지거나 코 부분에 철사가 빠진 제품 등입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 같은 폐기 대상 마스크를 정상 제품처럼 속여 판매한 40대 남성 A씨 등 8명을 사규와 폐기물관리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총책 A씨와 제품 구매책 5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범죄에 가담한 40대 남성 C씨는 원래 마스크 제조업체로부터 불량 제품을 받아 폐기하는 폐기물업체 사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폐기 대상인 불량품을 정상 제품인 것처럼 재포장한 뒤 식약처 인증을 받은 정상적인 KF94 마스크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납품했습니다. 이들이 수거한 마스크는 모두 65만 개로 이 가운데 5만 개는 실제 유통돼 11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경찰은 국내에 유통된 2만 장 대부분이 이미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마스크 제조업은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며 폐기용 마스크를 포장한 행위 자체가 약사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사실 독감이 크게 유행해서 병원마다 환자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이런 풍경을 바꿔놓았습니다. 집단 활동이 줄고 개인 위생 관리가 철저해진 탓인지 독감 유행이 멈췄습니다. 신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감주의보가 내려졌던 지난해 3월. 독감 의심 환자가 1000명당 30명이 넘을 정도로 독감이 유행이었습니다. 병원에는 마스크를 낀 독감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병원이 텅 빈 것처럼 독감 환자가 거의 없습니다. 만성 기관지염과 천식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2월 초, 2월, 3월까지는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였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영향 때문에 개원가에서는 B형 독감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사상 유례 없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독감 유행 기준은 인구 1000명당 환자 5.9명. 1월 넷째 주 독감 환자 수는 40.9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국내 1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독감 환자가 급격히 줄더니 3월 첫째 주엔 3.9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부산 감소세는 더 뚜렷합니다. 3월 첫째 주 독감 환자는 1000명당 1.3명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계약 연기 등으로 인해 집단 생활이 줄었고 개인 위생을 강화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주신 게 인플루엔자 감소에 효과가 있었을 거고 겨울방학이 지나고 아이들이 개학을 하면 다시 인플루엔자 유행을 하는데 휴원이나 휴교와 같은 조치들도 인플루엔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맞선 개인 범사회적 대처가 매년 초겨울부터 늦봄까지 유행하는 계절적 호흡기 질환 독감 확산을 잠재웠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그래픽을 보면서 코로나19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네, 신방실 기자, 현재까지 확진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 시각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2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오늘 대구 경북 지역에서 사망이 잇따르면서 오전보다 4명이 늘어 79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격리 해제된 환자는 계속 큰 폭으로 늘면서 격리 중인 환자도 전날보다 200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각각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74명으로 집계돼서 어제부터 이틀 연속으로 70명대에 머물렀고 최근 감소세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35명 그리고 경북은 7명이 늘어서 대구 경북 지역의 확산세가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 경기 지역은 20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서울과 합치면 모두 26명으로 전체의 3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의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구로구 콜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를 보면 초반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듯 하다가 잠시 주춤하는 듯 했는데요. 그러나 콜센터 직원이 다녀간 부천 생명수 교회 관련해서 연쇄 감염이 발생하는 등 오늘까지 누적 확진자 132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밀폐된 실내 공간에 다수가 모이는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대량 확산의 구심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종교 활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보건당국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 전 세계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탈리아와 이란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오늘 집계로 2만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사망자도 1,800명을 넘어서서 중국에 이어 가장 많습니다. 이란도 13,000여 명으로 어제보다 1,000여 명이 늘었고요. 스페인은 7,000여 명, 그리고 미국은 3,000여 명의 누적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전파되는 양상입니다. 세계적 대유행에 접어든 만큼 국내 확산 방지와 함께 해외로부터 역유입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네, 이 단체 모임이나 회식이 취소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횟집은 물론 서해안 양식장들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가격이 폭락한 데다가 출하 시기마저 노출 우려가 커서 어민들은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박장훈 기자입니다. 숭어 가두리 양식장이 밀집한 충남 서산 천수만 앞바다. 그물을 걷어올리자 숭어떼들이 한가득입니다. 이달 안에 모두 출하를 마쳐야 하지만 여태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횟집들이 장사가 안 돼 양식장까지 타격을 입은 겁니다. 바다 수온이 올라 어종까지 바꿔 힘들게 키워왔는데 출하 가격이 20% 이상 떨어진 데다 거래마저 거의 끊겼습니다. 기르는 숭어 양만 150톤이 넘는데 제때 팔지 못하면 사료값만 불어나고 상품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숭어 같은 경우는 겨울 계절 상품이라 겨울에 이달까지 다 팔아야 되는데 도저히 불가능하지. 서산 삼길포 우럭 양식장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본격적인 출하 시기를 맞았지만 판로가 예년 같지 않아 막막합니다. 회식이 크게 준 데다 관광객들마저 찾지 않으면서 우럭 한 마리 출하 가격이 킬로그램당 8,9천 원 선에서 2천 원 정도 빠졌습니다. 횟집이나 이런 식당에서 많이 이 고기를 이용을 하셔야 저희도 출하를 좀 하는데 이 코로나 영향으로 출하가 좀 덜 하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조금 많이 내려간 상태예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산물 소비가 크게 위축되면서 양식 어민들까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이제 꽃샘추위가 물러나고 내일부터는 다시 봄 기운이 느껴지겠습니다. 따뜻한 서풍이 불어오는 데다가 한낮 햇살이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겠는데요. 하지만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는 큽니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방에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가 꽤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중부 대부분 그리고 전북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호흡기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또 경기 동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와 남부 내륙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중에서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과 강원 내륙에서는 최고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광주 2도, 청주 3도, 대구 2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청주 13도, 광주 16도, 대구 18도 등으로 오늘보다 5도 이상 높겠습니다. 현재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물결이 내일도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KBS 7시 뉴스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